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청와대가 생중계까지 요청을 하면서 이것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그 여론몰이와 함께 마치 보물이라도 찾은 것처럼 퍼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 신동아의 허만섭 차장이 함께 해주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민정비서관실에 이어서 정무수석실에서도 무더기 문건이 또 발견된 소식 어제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자, 전례 없는 전 정부의 문건들을 공개하고 이를 둘러싼 의혹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정권이 바뀐 지 2달이 넘도록 왜 경내 캐비넷에 이런 서류들이 무더기로 자그마치 300건 그리고 그 이후에는 1361건 뭐 어마어마한 서류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왜 이게 무더기로 존재했는지가 궁금한데 일단 청와대는 이번 거 1361건이 300건보다 더 세다 내용이 이렇게 얘기까지 했다면서요. 그렇죠. 예. 300건은 대부분 이제 블랙리스트, 네. 국정농단과 관련된 거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1361건은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얘기를 안 했습니다. 만약에 네. 이게 공개를 하게 되면 만약에 공개를 하게 됐을 경우 법적인 논란이 휩싸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개를 안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로 보내가지고 조사를 하게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해서 작성이 되게 됐는지 이런 네. 것들을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요.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참 동안 뭐 이사도 들어가고 사람들이 들고 나고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7월 3일 날 이제 캐비넷에서 발견됐는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없는지 찾아봐라 라고 지시를 했더니 또 찾아냈습니다. 이게 뭔지 왠지 이거 뭐 좀 잘 준비된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또 청와대에서 공개를 한 화면이 있는데요. 페이스북에 민정수석실 들어가는 입구에 어떤 장치를 철거하는 장면이었죠? 어떤 네. 장면이죠?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민정수석실은 어디보다도 보안이 아주 강하게 유지가 요구가 되는 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 저 보안 없이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국정원이라든지 공공기관, 뭐 은행, 뭐 이런 데서 보안이 굉장히 철두철미 요구되는 데 다 있던 건데 조국 민정수석실에서는 이런 거 필요 없다. 네. 그러면서 6월 29일 날 철거하는 장면이다 그러면서 저 영상을 이렇게 해서 편집까지 해가지고 공개를 했습니다. 자, 오늘이 7월 18일인데 6월 20일 전에. 네. 20일 6월 전에 29일에 철거한 영상을 이제 공개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좀 단순한 추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문건도요. 7월 3일 날 발견됐는데 한참 있다가 최근에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저 영상도 29일 날 철거한 걸 이제 공개했어요. 뭔가 딱 확인하고 준비해놨다가 적절한 시점에 하나씩 꺼내는 그런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사이에 네. 굉장히 큰 이벤트가 2개가 있었죠. 한미 정상회담과 그 G20 회의였는데요. 거기서 한 뭐 20일 한 달 정도 시간이 좀 이제 이벤트에 좀 많이 시간이 걸렸고요. 그렇다면 혹시나 청와대가 뭐 그렇게 큰 공간도 아니니까 네. 이전에 발견했다가 뭐 이런 외교적인 행사 이후에 지금 와서 이렇게 이슈화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네. 위안부와 세월호와 그다음에 국정교과서 그다음에 선거와 관련해서 적법하지 않은 그런 지시사항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뭐 이 네 가지가 굉장히 큰 박근혜 정부 때 그 중요한 이슈들이었는데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정권 보호 차원에서의 어떤 위법한 어떤 지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네. 있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검찰에 이제 이게 인계가 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만약에 이 부분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이 전 정권에 대한 네. 국정농단의 어떤 제2탄이 또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이 또 네. 듭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가 궁금한 게 저도 아직 사실 답을 못 찾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라는. 그 생각도 해봤죠. 이거 네. 누가 일부러 공개하려고 갖다 놓은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문건을 발견했다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두고 간 거. 네. 아니면 실수로 두고 간 거. 딱 두 가지잖아요. 그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근데 두 쪽 다 생각을 해봐도 나름의 근거는 있지만 한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실수설입니다. 야, 이게 마지막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말미에 뭐 이제 권한대행 있고 중간에 나간 사람도 있고 정신없고 그리고 뭐 수석들도 없고 뭐 기강이 해이해질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수를 했을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는 설이에요. 근데 그 설의 한계는 뭐냐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실수가 각 수석실마다 케미로 뭉텅이 나옵니다. 지금 뭐 또 찾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아마 또 나올 것 같아요. 네. 한 수석실도 아니고 여러 수석실도 뭉텅이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나? 이런 한계가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의도설입니다. 이 근거는 뭐냐면 실수설의 반대인 거죠. 야, 이렇게 실수를 할 리가 없다. 그렇다고 보면 누군가가 정권이 바뀌는 것이 거의 확실해졌으니 그 정권에서 본인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일부러 제공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게 의도설의 근거인데 그것도 어떤 한계가 있냐면 똑같습니다. 너무 많아요.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실에서만 만든 거 그러면 민정수석실에서 뭐 이렇게 했겠구나 할 텐데 민정수석, 뭐 정무, 뭐 국정기획 각 수석실에 다 있으니까 네.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한 사람이 가지고 그것을 거래를 한다? 이것도 생각하기 어려운 게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참 죄송한데 저도 답이 없네요. 네. 근데 이제 뭐 한 사람인지 뭐 여러 사람인지 왜냐하면 지금 어디에서 정확히 나왔는지 공개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과거에 대법원에서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해 가지고 과연 이거를 기록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네. 기본적으로 문서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미완성된 거는 기록물로 보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지금 메모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걸 대통령 기록물을 즉 박근혜 대통령의 기록물들을 이관할 때 네. 완전히 완성본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사인하고 한 거는 다 이관을 했을 거라고. 근데 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이거는 미완성본이고 뭐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 하고 놔뒀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메모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네. 자, 조금 전에 대통령 기록물이냐 아니냐의 얘기를 지금 잠깐 해주셨는데 바로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청와대 내 기록물이냐 아니냐를 두고선 입장이 지금 첨예하게 야당과 여당이 다르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신종 차장. 네. 지금 야당 쪽에서는 이거는 당연히 기록물이다. 대통령 기록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청와대에서는 이건 지정 기록물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뭐 어떤 점이 포인트입니까 지금? 일단 자필 메모가 나온 거는 그 민정수석실에서 300여 종이 나왔을 때죠. 그래서 네. 그 자필 메모, 고 김영한 수석의 메모, 그 메모를 근거로 해서 이거는 비밀 표기가 없기 때문에 지정 기록물이 아니다. 우리가 이거 열람했어도 우리는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다. 이게 청와대 입장이고요. 네. 한국당이나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반 지정물 또 대통령 기록물에 다 속하기 때문에 그거를 공개하는 거는 당연히 위법이고 네. 그걸 들춰본 청와대 직원들도 기록물법 위반이다. 네. 이런 식의 아주 완강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실에서 일했던 분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근데 고 김영한 수석의 메모 같은 경우에는 딴 사람 캐비넷에서 나올 수가 없대요. 딱 한 사람밖에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수석이 자필까지 써서 줄 수 있는 밑에 직원 누굴 것 같습니까? 바로 밑에 있는 바로 밑에. 비서관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이 그 민정수석실에서 굉장히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실 굉장히 길거든요. 여기서 여기로 옮기는 과정에서 우병우 수석이 또 탄핵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굉장히 급하게 사표를 쓰고 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그 와중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짐들이 남아있을 수 있다. 아하. 뭐 이런 추정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번에 대청소하면서 나왔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우리 하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중요한 자료 같은 것들은 없이 알맹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남겨두고 나왔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정무수석실 같은 경우에는요. 저 문건이 나온 자리가 명확합니다. 네. 어디냐면 지금 정무수석실에 정무기획비서관이라고 네. 진성준 비서관 앞에 있는 인턴 책상 밑에 캐비넷에서 나왔더라고요. 네. 거기서 1360 몇 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 정무수석실 또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 정무수석실 쪽에서는 굉장히 의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밑에 하단의 캐비넷에 우리 작은 책상 그렇죠. 밑에 들어가는 캐비넷에 1300 몇 개가 들어갈 만한 공간도 안 되는 데다가 그렇죠. 정무수석실 불과 몇 년, 그러니까 몇 개월, 한 두 달 전까지죠. 전임 정부 때는 나무 캐비넷, 사람 키만한 캐비넷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민정수석실 산하의 공직 기관 비서관들이 네. 비서관 행정관들이 불시에 문서 점검을 한답니다. 불시에. 아하. 불시에 문서 점검을 하고 게다가 작년과 올해 특검과 우리 검찰에 의해서 압수수색 시도가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네. 정무수석실 직원들이 문서 없애는 데는 굉장히 숙달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1361건이 게다가 인턴은 식당 예약하고 네. 비서관 대신 전화 받아주고 스케줄 네. 조정하는 것이지 문서를 취급하는 사람이 그렇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그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센 자료들이 네. 책상에서 나왔을까? 그건 굉장히 의문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검찰에서 이 부분 정말 저도 미스테리어스 하거든요. 네. 꼭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 문서가 의미가 있으려면 작성자가 드러나면 굉장히 증거로도 효력을 발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 내가 만들었다라고 한 사람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이분이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네. 정부 기획비서관을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하면서 속기사가 없어서 본인이 회의록을 직접 작성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게 무려 254건, 그러니까 어제 발견된 1361건 가운데 254건은 지금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작성한 거였다. 확인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건 지금 작성자가 확인이 됐으니까 그럼 청와대 기록물로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재밌는 게요. 금요일날 발표한 거랑 월요일날 완전히 발표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금요일 때는 이제 박수현 대변인 문건 이렇게 딱 보여줘 메모 공개하지 네. 않았습니까? 내용도 다 공개했어요. 내용도 네. 읽었습니다. 그렇게 청와대가 자신 있게 했을 수 있었던 데는 무슨 근거였냐면 메모입니다. 완성된 완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대통령 기록물이 되려면 완벽한 공문서가 됩니다. 지금까지 네. 찍혀있는. 사본 안 됩니다. 메모 네.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날 발견된 건 이제 메모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공개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월요일 거는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제목은 이런 건데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공개를 안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제 발견된 문건들은 지금 국무조정실장이 작성했다는 것처럼 완벽한 나름대로 문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걸 공개했을 때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에 발표했던 것처럼 그 내용을 본격적으로 공개를 안 한 겁니다. 네. 지금 이제 거기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게 지금 완벽한 무슨 문서냐 하면 이제 그러지 않고 메모일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같은 메모라고 할지라도 어느 거는 이건 완성된 문서로 볼 수도 있고 이거는 그렇죠. 문서로 쭉 완성되는 과정에 있는 문서로도 볼 그렇죠. 수가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하면서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를 거기 있는 만약에 그쪽 비서관이 쭉 적었다. 네. 이거는 그냥 메모라고 할지라도 완성된 기록물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청와대에서도 금요일에 한 거하고 달리 월요일에 한 거는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하나 궁금한 게요.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 문건들을 공개하면서 이게 지금 대통령 기록물로 봐야 될지 안 될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공개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도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제 자연곡단의 문제를 제기하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화면에도 보셨지만 청와대 측은 이거 사본이니까 괜찮다는 얘기고 네. 그 자연곡당 쪽 얘기는 대통령 기록물이 이게 박근혜 전 정권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게 대통령 기록물인지 아닌지 판단할 사람은 전 정권 또는 그 대통령 기록원 그쪽이지 현 정부는 그걸 판단할 권한이 없어라는 게 이제 자유한국당 얘기예요. 그러니까 발견됐으면 일단 기록관을 이관하고 그다음에 이거 기록관에서 이거는 기록물 아니니까 공개도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왜 당신들이 이걸 판단하지?라고 얘기하는 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인 거죠. 네. 그러니까 좀 그런 논란들이 좀 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식의 어떤 서류,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냐 마냐 갖고 논란은 계속 반복돼 왔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죠, 하종대 위원? 예, 그렇죠.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있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죠, 당시에. 전 네. 대통령이 회고록을 정리하겠다면서 사본을 만들어가지고. 가져갔죠, 봉화마을에. 몽땅 가지고 간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이건 대통령 기록물 문건 유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건 나는 한번 사본을 만들어서 가져오고, 이거 원본은 다 저쪽으로 대통령 기록물 이관했으니까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남북 대화록과 관련돼 가지고도 그거를 이제 공개를 하는 것이 어떻게 이게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가지고 같이 싸운 거죠. 그래서 네. 이거를 대화록을 공개하라 공개하지 말라
공개가 국기 문란이다 이런 얘기가 서로 논란이 계속돼가지고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결론은 다 흐지부지 되거나 그냥 시작만큼은 그렇게 시끄러운 만큼은 효과가 없었어요. 결론은. 그래서 지금 그 과거에 저 두 가지 사례로 비춰보건데 이번 사례 역시 청와대가 지금 굉장히 크게 지금 뭐 이렇게 언론에 네. 그 발표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아까도 얘기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이 청와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기록물들이 네. 과연 그 검찰에 지금 넘겼다고 하지만 특검에 넘겼다고 하지만 이것이 과연 법적으로 증거로서 효력이 있느냐 네. 또 이런 문제가 또 그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홍남기 지금 그 국무조정실장이 결국 본인이 작성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좀 위법한 내용이 담긴 문서의 생산에 본인이 관여했다는 이런 또 얘기가 또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네. 여기서 자, 일단, 예. 두 번째 거 그러니까 지금 NLL과 관련된 NLL 기록. 속기록 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결국은 이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네. 이거는 이제 저게 원래 이제 국정원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대통령한테 보고했는데 야 이거는 조금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다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과정에 있었던 문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최종 기록물이 아니다 해가지고 대법원에서는 이거는 중간 기록물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최종 판단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 대법원의 판결 취지로 본다면 중간 기록물들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 문건 공개, 청와대 문건 공개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각 당의 입장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특히 그 행정요원의 캐비넷에서 나왔다는 부분에 저는 박근혜 정부가 총체적으로 엉망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데 청와대가 생중계까지 요청을 하면서 이것을 했다는 것은 여론몰이와 함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다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러 은폐했던 범죄 집단의 증거인 것처럼 마치 보물이라도 찾은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자, 지금 청와대에서 공개한 이 문건들, 홍준표 대표는요, 이를 두고 5년마다 반복되는 정치쇼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5년마다 반복되는 용두사미의 정치적인 보복쇼일지 아니면 국정농단 사건을 재수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지는 검찰의 수사 의지 그리고 진척 상황에 대해 보고 이야기를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